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새 법에 따르면 우리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째로 들러붙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고 있죠. 이제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좀 그럴싸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한국경제 뉴스인데 미국 특파원이 미국 현지의 소식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아주 좀 길게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띕니다. 중국차는 되고 한국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전부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결국은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 미국 밖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기 그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 자원을 사용하는 거기 주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국 때문에 중국하고 서로 이 통상을 하고 중국에서 이런 차를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게 왜 사람들이 여기에 야 정말 그랬던 거야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래 놓고는 아니 중국 차는 보조금을 주고 우리 한국 차는 그래서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주제를 뽑은 겁니다. 뭐 이것은 정말 호객행위를 하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하는 수법인데 이걸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었고 그리고 또 방송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의 그 제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한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리마연에서도 방송을 했었죠. 하나는 북미산, 뭐 미국 땅에서 쉽게 말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을 포함하는 이런 우려가 되는 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뭐 이런 걸 쓴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냥 북미산이냐 이걸 가지고 그 제외 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공표했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이렇게 배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실패했다. 이러면서 제목하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중국이 포함됐나? 이렇게 보이죠.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뭐 리스트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하면서 이거죠. 올해 이 볼보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쪽의 논리가 이겁니다. 볼보는 소유자가 중국 지리 자동차다. 중국이 소유한 거다. 볼보를 스웨덴 차로 알고 있지만
소유관계는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차에게 중국차인 볼보 중에 이제 S60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한국은 안 되고 중국차는 되느냐? 이제 이런 논조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에만 치중한 나머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들여다보지 못한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 법이 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무슨 WTO 제소를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소할 문제인가? 리마연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EU도 유럽연합도 이번에 이걸 가지고 미국 법을 가지고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 해서 싸우겠다고 한다. 그래서 EU가 싸우든 말든 우리 한국이 EU냐? 한국과 미국의 관계하고 EU와 미국의 관계는 다르고 그들은 뭐 싸우다가도 또 나중에 돌아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중요한 안보가 걸려 있는데 어째서 저렇게 사납게 나오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 법 바꿔달라.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미국의 누구도 어디에 누구도 이거 법이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한국경제 뉴스를 보면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막 공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고칠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볼보 S6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게 조금 다르네 싶죠. 뭐 중국에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있다면 이건 조금 비판의 핀트가 어긋났다. 그게 완전히 이렇게 틀렸다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우리 현대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보조금 받죠. 그러니까 볼보 S60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미국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큰 거부터 그래 미국에서 만든 법에 보니까 요 틈새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면 그것이 미국 법에 흠결이 좀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문제입니다. 그 흠결이 한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뜨렸다는 흠결이 아니고 요 틈으로 소유권이 중국에 있는 비율이 그렇겠죠. 소유가 중국에 있는 그 볼보를 보조금 대상에 넣었다. 일단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제기는 한국에게 그러니까 한국에게 조라로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죠? 잘못됐다고 비판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이익은 별로 없는 얘기다. 욕은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미국 법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그 허점을 메워라 하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면 이걸 타고 한국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죠. 미국이 그런 허점이 있다 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라.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더 촘촘하게 전혀 여지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이걸 협의를 한다든지 다음번에라도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킨다든지 하는 거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누가 어떤 흠이 있으면 그 흠을 하나 딱 잡고 너 요거 있잖아. 그러니까 넌 이것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나한테 다 내놓고 양보해야 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횡행합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비논리적인데 군중심리라든지 혹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켜 갖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만연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보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는 부모가 너 왜 공부를 못하니?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러면 그 들성 부른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도 공부 못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너는 잘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 공부 못하니까 나가서 죽어라. 이제부터 2년 끊자. 지금 미국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미국한테 따질 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이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영 아니네.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중국 사실은 하다 보면 중국 너 안 돼. 하다 보면 중국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이라는 게 중국과는 통상하는 나라에는 뭐 중국과 통상하는 기업에는 제한을 두겠다. 이런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은 중국이기 때문에 막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우선 그 속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그건 나중 이야기고 속마음을 내가 봤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 목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탄소 제로 뭐 이런 식의 그게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 국내의 대기질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게 지금 목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핀트를 맞춰서 우리가 뭔가 협상할 그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지 그 법이 잘못됐다. 우리를 배제하면은 어디 한번 싸워보자. 제소하겠다. 이건 길이 아닌 겁니다.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 법을 만들고 보조금을 이런 조건을 갖춘 곳에 주겠다 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기준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쉽게 말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 이제 이게 기준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중국이 배제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놓고 우리는 중국을 이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서 중국도 쫓아내고 보조금도 차등을 둬서 중국하고 손 띄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불공정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이 속마음이 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밖에 내놓고
법률에 중국은 안 돼. 이렇게 새길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의 입법 목적이 있고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국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국이라기보다 한국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미국이 자, 이 선 아래는 보조금을 안 준다 했을 때 이 선 아래에 있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그 선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 법이 뭐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이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미국 탓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보자. 윤석열 대통령과 현 그 행정부에서는 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것이 엄청난 실패요. 또 이게 반드시 이거를 미국의 마음을 돌려 세워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일념 하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도 반드시 이거는 바꾸도록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포괄적으로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는 쪽하고, 문제가 갑자기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 문제만 갖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경우하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나중에 해결해내는 것도 다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수준차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마치 미국을 적국처럼 적대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지어서 계속 이 전기차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면 할 건데,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름을 걸고 정부 차원에서 이걸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 건데, 그 기업이, 정부도 아니고 기업이 몇 년 후에 하는 그거는 기업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당장 안보가 걸려있는 국가가 우리 한국 대 미국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나서가지고 이 현대차한테 보조금 안 주면 우리 안보 관계 뭐 깨지든 말든 이거부터 해결하자. 이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특정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새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거의 혁신의 개념으로 하는 그 정책,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나은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니까 미국 너희 멈춰서, 안 그러면 우리 관계도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갖고 싸우면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덤벼드는 을이 됩니다. 바위를 치는 계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영영 안 볼 거냐? 그게 아니고 이미 공장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 후면 되는데 그동안 기업이 허리띠 졸라매면 됩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싸우는 남들이 미국에게 금방 덤벼들면서 당장 돈 한 푼에 발발 떨면서 덤벼들 때 우리는 대범하게 정말 혈맹답게 미국이 가는 길이라면 우리 지지해준다. 그래, 이거 돈 몇 푼 이거 포기하고 그 대신에 혈맹으로서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니까 돈 대신 신뢰를 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미국에 덤비겠다는 이유나 미국하고 싸워라 하는 중국 앞에서 그냥 미국 어깨 동무를 척하고 나서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정부가 민주당 당연히 싸우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들러붙어서 미국을 제소하겠다, 미국과 싸우겠다, 무작정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는 무작정 했다는 비판은 왜 했느냐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알았느냐, 그 차원이지, 미국에게 지금 싸워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그르치는 일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 미국에게 싸우다가 안 되면 가서 애걸복걸 하겠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이걸 해야 합니까? 이거 하려면은 현대자동차가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석유차 파는 것도, 휘발유차 파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파는 거 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런 것이죠. 지금 태도가 너무 심하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중국이 시켜서 이거 하는 거냐, 그렇게 또 보입니다. 사실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같이 만나는 그 자리에 윤석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셋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 만날 때 거기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셋이 한 자리에 섰던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현대자동차 문제에서 윤석열은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도 아니고 그 전기차 그것 좀 파는 거 가지고 왜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책임지고 미국과 싸우겠다, 이런 짓을 하는가? 정부가 왜 이런 제소를 하겠다 이런 걸 맡아서 나서는가? 지금 이 보조금 못 받는다고 징징거리는 거, 기업이란 원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고 상황이 바뀔 때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건 현대차가 먼저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정부가, 국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라고 뽑아놓은 정부가 왜 기업 일을 도맡아서 우방국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냐. 지금 자동차 대부분이 휘발유차인데 지금 이 문제가, 전기차 보조금, 이게 현대차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되면 영향을 겪어야 하는 게 기업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저 미국 나쁜 나라, 우리 현대자동차에 보조금을 안 주기로 한 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친중 세력이다. 그쪽에서
우리 안보를 그르치려고 이렇게 사주하고 있는 거다. 언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같이 이 지역 안보를 돈독히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이것 몇 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안보가 사라지고, 아니 혈맹이 겨우 그겁니까? 현대라는 데가 그 기업에서 돈 좀 못 받아서 그렇게 절절 매니까 엄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안보를 팽개치는 무슨 그런 나라가 혈맹입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친일파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정부가 친일 정부니 이러면서 비난하는 그 대중들이 있는데, 이제 친일을 좀 그만 팔아먹어라. 자, 지금은 21세기고 이제는 반일한다고 애국자도 아니고 반일한다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예전에 중국에 4대를 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중국몽이라는 거 사라진 지 오래다. 뭐 그들이 자초한 바도 있지만 지금 세상은 신냉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신냉전이 생활 전반에 영향이 있는, 이전 같으면 그냥 이념에 있어서 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를 그르치면 돈만 벌면 되지가 안 된다. 지금 이 중국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에 와서 우리 기업이 손해보면 안 돼. 이게 마치 애국심인 것 같고, 일본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마찬가지로 그것도 뭐 애국심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20세기의 논리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집행정부는 좀 기업에서 손을 떼자. 정부가 기업을 붙잡고 대신 투자를 하든지 대신 그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펴든지 하는 거 안 되고,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기업을 위해서 나서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